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비디오 에디팅의 실버블렛을 찾아보자에 대해서 발표할 라인플러스 소속 이승원입니다. 와, 네, 실버블렛이란 만병통치약 혹은 특효약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비디오 에디팅, 그냥 라이브러리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실버블렛을 찾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의 목차입니다. 주된 내용은 안드로이드 비디오 에디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무리에는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버블렛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분들은 라인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메신저 쓸 때 비디오 공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 공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라인에서도 대화방, 타임라인, 비디오 프로필과 같은 기능들에서 비디오 전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라인에는 동영상 관련된 기능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비디오에 라인 스티커를 같이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혹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 기능 개발하려고 야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능 포함해서 라인에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프로세싱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디오를 전송하고 나서 비디오가 깨져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특정 디바이스 문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 A에서는 비디오가 깨져 보이고 디바이스 B에서는 초록색 비디오로 재생이 된다던가 디바이스 C에서는 비디오 프로세싱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찾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대신에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란 비디오 프로세싱이 실패하는 단말 리스트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비디오 프로세싱이 바이패스 됐습니다. 이 말은 비디오 프로세싱 없이 원본 동영상을 바로 전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디바이스는 몇 개 없었습니다. 10개 단말 정도? 관리하기가 수월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지 예상 가능하시죠? 네, 맞습니다. 리스트는 점점 커졌어요.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특히 한 회사에서 나온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비디오 프로세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멤버들은 이 회사의 새로운 폰 런칭 뉴스를 좀 무서워했는데요. 어쨌든 리스트는 점점 커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버블렛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근을 하는데 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유야 타나카라는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위에서 동작하고 자바 랭귀지와 안드로이드 API로만 작성이 되어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스펙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픈GL 렌더러를 지원하는데요. 이 렌더러에 대한 내용은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로 라인의 블랙리스트들의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트랜스코더보다도 훨씬 동작도 더 잘하고 비디오 아웃풋도 괜찮게 나왔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가 라인 비디오 프로세싱의 실버블렛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 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 이 발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사전 지식 몇 가지와 트랜스코딩이란 무엇인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디오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비디오는 제가 스위스에서 스노보딩을 타며 찍은 영상입니다. 잠깐 감상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살짝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어쨌든 이 정보는 이 비디오의 스펙입니다. 비디오 포맷은 MP4,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디오 코덱은 H.264, 오디오 코덱은 AAC입니다.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뒤에 짧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설명인데요. 비디오는 여러 장의 스틸 이미지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스틸 이미지 한 장을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 프레임의 사이즈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여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코덱입니다. 코덱은 간단히 말해서 압축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zip, RAR, TR 같은 것들도 압축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덱을 이용해서 비디오 프레임을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H.264는 흔히 사용되는 비디오 코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코딩이 있는데요. 이 디코딩은 간단히 인코딩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인코딩된, 암호화된 비디오 프레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디코딩된 비디오 프레임은 재생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로 코덱을 이용해서 인코딩 혹은 디코딩 할 수 있습니다. 여기 AAC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오디오 코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코딩된 오디오 트랙과 비디오 트랙을 어떻게 한 비디오 파일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디오 포맷으로 가능합니다. 이 비디오 포맷은 오디오와 비디오 두 트랙을 담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MP4와 MKV가 있고요. 더 많은 비디오 포맷 정보와 코덱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키페디아를 방문해보세요. 수백 개의 비디오 코덱과 비디오 포맷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코딩입니다. 트랜스코딩이란 간단히 말해 트랜스코딩, 바꿔 말해 트랜스퍼 인코딩인데요. 즉,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을 다른 코덱으로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트랜스코딩은 주로 한 앱에서 다른 앱으로 비디오를 전송할 때 일어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 핸드폰이 있는데 제 핸드폰은 이 보비스 오디오 코덱과 VPA 비디오 코덱이 없는 단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 친구가 비디오 하나를 보낼 건데 이 비디오는 보비스와 VP8으로 인코딩된 비디오인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 비디오를 트랜스코딩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제 단말은 이 비디오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코덱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 단말에서 이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제 친구가 이 비디오를 보내기 전에 트랜스코딩 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즉, 트랜스코딩은 이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을 다른 유명한 코덱으로 변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비디오 포맷, 코덱, 그리고 트랜스코딩이 무엇인지 알아보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에 대한 플로우입니다. 혹시 이 플로우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챕터는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지루한 챕터가 될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의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픈GL 렌더러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이 비디오 디코더와 인코더 사이에서 비디오 프레임을 편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라인의 비디오 편집 기능들도 이 렌더러 부분에서 수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비디오 프레임을 리사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렌더러에 대한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Extracting Decoding, 두 번째는 Rendering, 세 번째는 Encoding Muxing 파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Extracting Decoding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비디오 파일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추출할 수 있는지, 이 추출된 스트림을 어떻게 디코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익스트랙터입니다.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는 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인 미디어 익스트랙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mp4 파일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비디오 포맷은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을 담는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미디어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와 두 트랙의 메타데이터 또한 쿼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익스트랙터를 이용하면 컨테이너 정보는 mp4, 그리고 오디오 트랙은 AAC로 인코딩 되어 있고 비디오 트랙은 H.264로 인코딩 되어 있다는 것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어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오디오와 비디오에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디어 익스트랙터가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분리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오디오 스트림은 오디오 디코더에, 비디오 스트림은 비디오 디코더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 추출은 이 리드 샘플 데이터 API를 이용합니다. 이 리드 샘플 데이터를 호출해서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읽고 주어진 바이트 버퍼에 저장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값으로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겟샘플 타임을 호출하면 이 인코딩의 데이터 스트림의 시간을 마이크로세컨즈 단위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스트림의 시간은 비디오 구간 편집을 제공할 때 어느 시간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지 등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밴스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어드밴스 메소드는 디코딩을 할 때 계속 다음 스트림을 읽어야 하는데 이 어드밴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인코딩의 다음 스트림으로 포지션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리드 샘플 데이터를 호출하면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읽을 수 있고 어드밴스와 리드 샘플 데이터를 다시 호출하면 스트림의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컴포넌트는 디코더입니다.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는 이 디코더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인 미디어 코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코덱은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을 인코딩, 디코딩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미디어 코덱은 미디어 익스트랙터와 미디어 먹서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디코딩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 익스트랙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미디어 익스트랙터가 인코딩된, 즉 아직 디코딩 되지 않은 비디오와 오디오 스트림을 추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비디오 스트림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 스트림을 인풋으로 비디오 디코더에 인풋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비디오 디코더는 실제 미디어 코덱의 인스턴스이고 이 비디오 스트림을 인풋으로 받아서 디코딩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디오 디코더는 어떻게 스트림을 인풋으로 받을까요? 바로 이 인풋 버퍼로 가능합니다. 이 인풋 버퍼는 마치 리퀘스트 데이터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인풋 버퍼에 우리가 디코딩을 할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채워놨습니다. 이 프레임에 대한 정보는 아까 미디어 익스트랙터에서 추출했던 프레임의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웃풋 서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피스는 비디오 프레임이 올라가는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는 서피스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디코딩을 할 때 CPU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GPU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디코딩이 끝나면 이 아웃풋 서피스에 그려지게 되고 이때 onFrame available이라는 콜백이 호출됩니다. 이 콜백을 받은 비디오 렌더러는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수행하게 되고 이 프레임의 사용이 끝나면 서피스는 버퍼를 다시 디코더에 돌려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렌더링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비디오 프레임이 어떤 순서로 렌더링 되는지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서피스는 비디오 프레임이 올라가는 버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있는 아웃풋 서피스, 프레임 버퍼, 그리고 인풋 서피스도 모두 프레임이 올라가는 버퍼라고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웃풋 서피스에 디코딩 되어 있는 프레임이 올라가 있고 이 프레임을 렌더링하기 위해 프레임 버퍼에 다시 그려줍니다. 이 프레임 버퍼는 오픈GL에 특화되어 있는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프레임 버퍼를 들고 있는 오픈GL의 렌더링이 끝나면 비디오 프레임은 다시 프레임 버퍼에서 인풋 서피스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 렌더링 파트에서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비디오 필터 적용, 라인 스티커 적용, 혹은 비디오 프레임 리사이징과 같은 작업을 이 렌더링 파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비디오 프레임 리사이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디오 프레임을 리사이징 하는 것은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작업에 특화된 게 바로 오픈GL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오픈G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디코더의 아웃풋 서피스와 인코더의 인풋 서피스를 현재 오픈GL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말은 두 서피스와 프레임 버퍼 사이에서 비디오 프레임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 비디오 프레임이 한 장 있는데요. 이 비디오 프레임의 사이즈는 720-1280이고 이 비디오 프레임은 현재 디코딩 되어서 아웃풋 서피스에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픈GL을 이용해서 프레임 버퍼를 준비하는데요. 프레임 버퍼의 사이즈는 540960으로 준비합니다. 이 아웃풋 서피스에 있는 비디오 프레임을 프레임 버퍼에 그려줍니다. 이렇게 원래 비디오 해상도보다 작은 프레임 버퍼에 그려줌으로써 비디오 프레임을 리사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버퍼에 있는 픽셀 데이터를 인풋 서피스에 그려주게 되는데요. 이 작업 이후에 이 인풋 서피스에 있는 비디오 프레임은 인코더에서 압축 알고리즘으로 압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동작을 다른 비디오 프레임도 똑같이 수행돼서 리사이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코딩 먹싱 파트입니다. 이 인코딩 과정도 아까 디코딩 쪽에서 보셨던 버퍼 다루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여기 비디오 인코더가 인풋 서피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풋 서피스는 아까 우리가 리사이징 했던 비디오 프레임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디오 인코더에 이 인풋 서피스에 있는 비디오 프레임을 인풋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 비디오 인코더는 프레임을 받아서 인코딩을 수행하게 되고 인코딩이 완료되면 아웃풋 버퍼로 인코딩된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버퍼를 먹서 쪽에 전달해 주는데요. 이 먹서는 인코딩된 버퍼들을 받아서 먹싱하고 하나의 컨테이너로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버퍼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이 아웃풋 버퍼는 다시 인코더에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먹서 컴포넌트입니다. 이 먹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인 미디어 먹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먹서는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들을 먹싱하고 하나의 컨테이너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디어 먹서는 현재 mp4, webm, 그리고 3GP와 같은 컨테이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컨테이너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비디오 컨테이너가 모든 코덱을 지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코딩을 할 때 컨테이너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이 컨테이너가 해당 코덱을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먹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라이샘플 데이터 API를 호출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코더에서 전달받은 순서대로 먹서에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려운 파트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쉬운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잘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다면 당신은 트랜스코더 마스터입니다.
네, 이제 다시 라인으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이 기존 라인 트랜스코더를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로 교체하기는 참 좋은 타이밍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라인 블랙리스트들에서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가 잘 동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를 바로 라인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는 어떠한 오디오 기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라인에서는 이 오디오 데이터를 리사이징 할 수 있는 오디오 샘플러 기능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오디오 샘플러 레이어를 새로 구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인에서는 비디오에 라인 스티커를 같이 편집해야 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프레임에 스티커를 오버레이 할 수 있는 레이어도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는 몇 년 동안 깃허브에 업데이트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컨트리뷰트를 망설였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를 새로운 트랜스코더로 재탄생시켜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크루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 크루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이름인데요.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해주던 저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이제부터 크루저는 무엇인지,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루저의 가장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오디오 샘플링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에 이 오디오 샘플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코딩 폴리시를 전달할 수 있는 API를 추가했습니다. 이 트랜스코딩 폴리시는 비디오 코덱, 해상도, 비트레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드로이드 트랜스코더에는 오디오 관련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디오 디코더와 인코더 사이에 오디오 샘플러를 추가했습니다. 이 오디오 샘플러란 오디오 신호의 샘플링 레이트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디오 샘플러는 주로 오디오 비트레이트를 줄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320K 비트레이트의 오디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를 디코딩, 다시 리샘플링, 인코딩 하며 96K bps의 오디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미는 오디오 데이터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오디오 샘플러의 코어가 되는 모듈은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이 크루저 1.0에는 오디오 샘플링, 트랜스코딩 폴리시를 포함해서 가장 기본적인 비디오 편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비디오 구간 편집과 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크루저 1.1에는 비디오에 라인 스티커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출시되고 나서 스티커 사용률이 150%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참 뿌듯했는데요. 이 스티커 편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디오 렌더러 부분에 스티커를 오버레이 할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파트는 비디오 프레임 사이즈를 줄이던 파트와 동일한 파트이고 비디오 프레임을 렌더링하는 파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디코딩된 비디오 프레임은 이 아웃풋 서피스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픈GL로 프레임 버퍼를 준비하고 이 프레임 버퍼 위에 아웃풋 서피스의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크루저는 스티커를 비트맵 인스턴스로 메모리에 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맵 인스턴스를 오픈GL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처라는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 텍스처 이미지를 프레임 버퍼 위에 올려주게 됩니다. 이 프레임 버퍼의 픽셀 데이터를 인코더의 인풋 서피스에 카피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장의 비디오 프레임 위에 여러 장의 스티커를 올릴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블랙리스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크루저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이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크루저에는 더 이상 블랙리스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파편화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크루저를 개발하면서 겪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디바이스 이슈를 5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비디오 퀄리티 이슈입니다. 사진에서 차이가 보이시나요? 트랜스코딩 이후에 비디오 퀄리티가 확 안 좋아진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 원인은 비디오 프로파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디오 프로파일이란 디코딩, 인코딩 시에 하는 설정 같은 것으로 비디오 압축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단말들에서는 이 디바이스 카메라와 같이 비디오 인코딩 시에 하이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으면 크루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비디오 프로파일 설정하지 않아도 같은 프로파일로 인코딩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단말에서 동작이 달랐습니다. 크루저에서 비디오 프로파일을 세팅하지 않으면 베이스 프로파일로 낮춰져서 인코딩 되었습니다. 즉,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 디바이스 카메라로 촬영된 비디오는 하이 프로파일로 인코딩 되었지만 오른쪽에 크루저에서 트랜스코딩 될 때 베이스 프로파일로 낮춰져서 인코딩 되었습니다. 같은 비트레이트지만 화질은 매우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으로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설정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비디오 프로파일을 설정하자입니다. 다음은 오리엔테이션 이슈입니다. 왼쪽은 원본 비디오이고 오른쪽은 트랜스코딩된 비디오입니다. 아웃풋이 돌아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단말에서 발생했던 이슈이고 좀 전의 이슈와 동일한 단말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비디오는 오리엔테이션 값이 90도인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서에 동일한 값을 세팅해줘야 합니다. 이 먹서의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익스트랙터에서 오리엔테이션 값을 추출해서 계속 유지해주다가 먹서에 전달해줘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단말들에서는 이 인코더에서 오리엔테이션 값을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단말에서 동작이 달랐는데요. 인코더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값을 무시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인코더에서 한 번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서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값으로 이 돌아간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리게 됨으로써 아웃풋이 돌아간 형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비디오 인코더의 오리엔테이션 값을 세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로 BPS 이슈입니다. 왼쪽은 원본 비디오고 오른쪽은 트랜스코딩된 비디오인데요. 오디오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리지널 비디오입니다. 트랜스코딩된 비디오입니다. 오디오가 깨져서 들리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128kbps인데요. 미디 익스트랙터로 이 값을 추출하면 128kbps라고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트랜스코딩은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트랜스코딩 파라미터를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96kbps로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본 오디오 비트레이트가 128kbps였기 때문에 96kbps로 낮춰져서 트랜스코딩 됩니다. 하지만 이 원본 비트레이트가 96kbps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본 비트레이트를 그대로 사용돼서 트랜스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단말에서 이 오디오 비트레이트가 0으로 추출되는 단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트랜스코딩이 될 때 이 원본 비트레이트가 96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제로 값이 그대로 사용돼서 트랜스코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트랙이 깨져서 들리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본 오디오 비트레이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루저에서는 임의로 96kbps라고 선언해서 트랜스코딩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으로 미디 익스트랙터에서 제로값이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 이슈입니다. 이 비디오는 아예 입모양에 주목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비디오입니다. 트랜스코딩된 비디오입니다. 아예 입모양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오디오는 미리 끝나버린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코딩된 아웃풋 버퍼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기 위해서 먹서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버퍼를 먹서에 하나하나 전달해주고 다 사용하면 이 버퍼는 인코더에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트랜스코딩이 시작할 때 먹서는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버퍼를 바로 먹서에 전달해 줄 수 없고 먹서가 준비될 때까지 이 아웃풋 버퍼를 어딘가 담아두고 먹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크루저는 큐에 이 아웃풋 버퍼를 담아두고 먹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먹서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 큐에 담아뒀던 아웃풋 버퍼를 먹서에 전달해 줍니다. 처음에는 인코더에서 바로 먹서로 아웃풋 버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큐에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큐가 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코더에 있는 아웃풋 버퍼를 먹서에 전달해 줍니다. 이때 대부분의 단말들에서는 이 큐에서 먹서로 버퍼를 전달할 때 버퍼가 릴리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먹서에 전달될 때까지 버퍼는 릴리즈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말에서 동작이 달랐습니다. 이 큐에서 먹서로 버퍼를 전달할 때 버퍼는 이미 릴리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크루저는 이 비어있는 버퍼를 먹서에 전달하게 되었고 먹서는 비어있는 버퍼를 먹싱해서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이 싱크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얼로케이트하고 이 아웃풋 버퍼를 딥카피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먹서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 딥카피해 두었던 아웃풋 버퍼를 먹서에 전달해주고 다 사용이 되면은 릴리즈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은 인코더의 바이트 버퍼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고 특히 버퍼의 릴리즈 타이밍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왜곡 이슈입니다. 이 동영상도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비디오입니다. 트랜스코딩된 비디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가 왜곡되어서 들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원본 비디오의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96kbps입니다. 그런데 한 단말에서 프리 인스톨된 갤러리 앱으로 이 동영상을 구간 편집하고 나면 오디오 비트레이트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 파일 어널리시스로 오디오 비트레이트를 추출하면 123kbps가 나왔고 미디 익스트랙터로 이 비디오의 오디오 비트레이트를 추출하면 24kbp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비디오를 트랜스코딩하면 오디오 트랙이 왜곡되어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는 막상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크루저는 일반적으로 오디오 트랜스코딩을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인풋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디오를 트랜스코딩 하지 않고 바이패스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즉, 이 문제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트랜스코딩을 진행하지 않고 오디오 스트림을 바로 바이패스해서 먹서에 전달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의 교훈으로 예측 불가능한 비디오에 대해서도 잘 핸들링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비디오 편집에 대한 디바이스 이슈들이었습니다. 혹시 더 다른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마무리로 이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버블렛을 찾았을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저에는 더 이상 블랙리스트가 없기 때문이고 트랜스코딩 실패도 10% 안팎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렸듯이 아직 디바이스 이슈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크루저를 실버블렛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크루저는 이제 다음 버전으로 이미지 위에 애니메이션 스티커가 올라갈 수 있는 기능과 크롭된 비디오를 로테이트 하는 기능, 그리고 멀티스레드 위에서 각 컴포넌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 크루저를 같이 개발하시고 싶으시거나 동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